모든 도시가 첫눈에 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들은 실패한 도시계획, 장기적인 방치, 그리고 시각적 재앙의 살아있는 증거처럼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세계 탐험은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10개 도시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무너지는 콘크리트 뒤에는 역사, 불평등,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 디트로이트, 미국 잊혀진 거인. 디트로이트는 단순히 못생긴 도시가 아닙니다. 소름 끼치게 음산한 도시입니다. 한때 미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시간이 멈춰버린 유령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1950년대에는 번창했고 모터시티로 불리며 현대 자동차 산업의 발상지이자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은 대기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번창하는 공장과 노조 일자리, 중산층의 성장으로 디트로이트는 미국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도시는 글로벌 경쟁과 자동화의 충격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은 떠나갔습니다. 인구는 180만 명 이상에서 현재는 7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전체 지역이 버려지고 지붕이 무너진 집들, 교실에 책상이 그대로 있는 폐교들. 건물들은 빈 껍데기처럼 남아 잡초에 덮이고 그래피티로 가득하며 서서히 썩어갑니다. 일부 지역은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 세트를 연상케 합니다. 유스스하고 조용하며 파괴된 상태입니다. 물론 새로운 카페나 예술단체, 투자 등 일부 재생의 움직임도 있지만 주변의 황폐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노력은 실제하지만 붕괴의 바닷속 작은 섬들일 뿐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도시 중 하나인 이유는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곳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현대의 상징이 무너진 도시. 카라카스는 원래 이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라틴 아메리카의 번영을 상징하던 이 도시는 넓은 데로 현대 건축, 활기찬 중산층을 자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황금기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의 상징이었고 고층 빌딩, 광대한 고속도로, 활발한 문화로 남미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정전, 폭력이 이 도시를 현대적인 수도에서 부서진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 쇠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덕을 따라 밀집된 바리오 빈민가는 물이나 전기조차 없는 판잣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도심은 유령처럼 비어있고 상업 건물은 버려졌으며 창문은 깨지고 페인트는 벗겨졌습니다. 그래피티는 예술이 아닌 절규입니다. 국가적 자부심이었던 랜드마크조차 관리 부족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는 붕괴 직전입니다. 정전은 일상이고 지하철은 거의 멈춰 있으며 교통신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범죄 때문에 해가 지면 외출을 꺼립니다. 카라카스는 아름다움이 기능 부재에 의해 이뤄진 도시입니다. 잔해 속에도 풍부한 문화와 강인한 시민들이 있지만 현재 모습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3. 상파울루, 브라질. 살아있는 콘크리트의 혼돈. 상파울루는 남방우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천열 12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끝없이 뻗어가는 교외 지역들로 인해 모든 면에서 거대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의 중심지인 이 도시는 주요 산업, 은행, 언론, 문화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만큼이나 혼돈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정형은 종종 압도적이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정글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상파울루의 스카이라인은 시대별 건축 양식이 무작위로 뒤섞여 있습니다. 유리타워 바로 옆에 낡은 저층 건물이나 무질서한 아파트 블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는 엉망이며 좁은 인도, 얽힌 고가도로, 마스터 플랜 없이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동네들이 혼재합니다. 시각적 오염은 일상입니다. 거대한 광고판, 거리마다 늘어진 전선, 전봇대에 매달린 얽힌 전기줄. 안개와 스모그가 섞인 회색 하늘은 억압감을 더합니다. 소음, 교통체증, 과밀한 버스는 일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강들, 티에테강과 비녜이루스강은 어둡고 악취가 심하며 심하게 오염되어 도시를 가로지르는 상처처럼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파울루에는 이상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못생겼지만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혼돈에 적응하고 분주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며 콘크리트 미로 속에서도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다카, 방글라데시,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도시. 다카는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도시입니다. 2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훨씬 적은 인프라에 몰려 사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보면 다카는 콘크리트, 주석, 천막이 얽힌 패치워크처럼 보입니다. 땅에서는 그 혼돈이 더욱 심각합니다. 시끄럽고 덥고 혼잡하며 숨막힐 듯합니다.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들은 거의 틈없이 솟아오르고 대부분 저급한 자재와 허술한 계획으로 지어졌습니다. 미완공된 건물들, 금이 간 벽, 기울어진 구조물들이 흔합니다. 전선은 거리 위로 늘어져 있고 벽에는 물이 새고 곰팡이는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교통은 거의 끊임없는 정체 상태입니다. 도로는 따로 없고 자동차, 릭샤, 오토바이, 버스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적을 울립니다. 길을 건너는 것조차 목숨을 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기는 배기가스, 먼지, 공장 연기로 자욱하며 다카는 항상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 목록에 오릅니다. 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점액질이며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우기에는 자주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이 집을 잃기도 합니다. 다카는 단순히 겉모습이 못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각을 압도하는 도시입니다. 냄새부터 소리, 시각적 자극까지. 이 도시는 처음부터 이만한 규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티후아나, 멕시코. 굴을 보지 못한 도시. 티후아나는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갇힌 국경 도시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미국과 오가는 통근자, 이민자, 관광객들의 물결로 이 도시는 항상 공사 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느낌은 없습니다. 조화 대신 티후아나는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풍경을 제공합니다. 주택들은 언덕 위에 무계획적으로 확장되며 위태롭게 겹쳐 지어졌고 많은 경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양철 지붕과 노출된 벽돌이 스카이라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스타일은 없으며 단지 급하게 지어진 주거 수요 대응이 있을 뿐입니다. 색조합도 엉망입니다. 밝은 초록색 옆에 넌 오렌지가 놓이고 태양과 스모그에 의해 모두 바래진 상태입니다. 공공공간은 드물고 인도는 부서졌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선은 거리 위를 흐트러지게 가로지르며 교통체증 위로 복잡하게 얽힌 전선망을 형성합니다. 심지어 국경 인근의 중심 지역이나 관광객이 찾는 곳조차도 겨우 유지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광고판이 도시 전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약국, 타코 가게, 카지노 등을 홍보하는 거대한 간판들이 겹겹이 붙어 있습니다. 소음과 시각적 혼란이 끝없이 경쟁합니다. 티후아나는 에너지, 문화,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하룻밤 사이에 지어진 도시처럼 보입니다. 혼란스럽고 무거우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길 찾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즉, 나이로비, 케냐. 개혁기도 전에 달리기 시작한 도시. 나이로비는 대비의 도시입니다. 부유함과 빈곤, 성장과 방치, 희망과 좌절이 공존합니다. 4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주요 국제기구들의 본부를 가진 이 도시는 현대적인 아프리카 수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나이로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심에는 고층 빌딩, 고급 쇼핑몰, 세련된 호텔이 있지만 불과 몇 분 거리에는 수백만 명이 위생시설이나 전기도 없이 살아가는 대규모 비공식 거주지가 펼쳐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키베라로 주석 오두막과 좁은 골목이 뒤엉킨 미로 같은 곳입니다. 이는 나이로비의 불평등을 강하게 상기시킵니다. 대중교통은 혼란스럽습니다. 현란하게 장식된 미니버스인 마타투에는 문화적으로는 상징적이지만 교통체증과 도로 혼잡을 악화시킵니다. 나이로비에서 운전하는 일은 인내와 행운이 필요한 예측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도시계획은 뒷전입니다. 도로는 갑자기 끝나고 인도는 나타났다 사라지며 쓰레기는 배수로에 쌓입니다. 차량 배기가스와 개방된 하수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반짝이는 오피스 타워와 붕괴 직전의 빈민가 사이의 대비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비는 문화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음악, 예술, 기술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속도가 아닌 배려로 성장할 때까지는 외관은 여전히 단절되고 일부는 흥미롭지만 대부분은 지치는 상태일 것입니다. 7. 마닐라, 필리핀. 동남아시아 거대 도시의 혼돈. 마닐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지역만 해도 1,300만 명 이상이 살며 이 도시는 빠르고 무질서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콘크리트 미로, 얽힌 도로, 끝없는 교통 체증입니다. 마닐라는 거의 계획 없이 성장했습니다. 비공식 거주지들이 고층 건물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 구역이 마치 위에 겹겹이 쌓인 듯한 모습입니다. 시각적 혼란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광고판, 전선, 덧대어진 건물, 그리고 과밀한 거리. 공기는 열기와 오염으로 자욱합니다. 대중교통은 낡고 과부하 상태입니다. 마닐라의 상징적인 지프니 소형 버스는 색채와 개성을 더하지만 동시에 소음, 정체, 매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파식강을 포함한 도심의 강들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종종 떠다니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 압도적인 느낌입니다. 조용한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공사 소음에서 교통 혼란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인 과부하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역사, 문화적 생동감, 그리고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적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마닐라는 좀처럼 첫눈에 반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는 인내심과 회복력을 시험하는 도시입니다. 8. 키시노우, 몰도바, 소련 유령 도시. 몰도바의 수도 키시노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입니다. 그 거리를 걷다 보면 1970년대 소련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것도 낭만적이거나 매력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단조로운 아파트 단지들로 지배됩니다. 회색, 무겁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건물들. 이 브루탈리즘 건축은 기능성이 아름다움을 압도하던 시대를 반영합니다. 이런 건물들 중 다수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외벽, 부서진 계단, 녹슨 발코니, 수십 년간 작동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흔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종종 어디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며 중심부조차도 사람이 없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공원은 드물고 관리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희미한 가로등과 텅 빈 거리들이 키시너우를 음산하고 버려진 도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1977년 대지진은 도시의 인프라에 큰 타격을 주었고 복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건물은 지진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도는 울퉁불퉁하고 도로는 구멍투성이이며 대중교통은 느리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키시너우를 찾는 관광객은 드물고 찾더라도 이 도시가 얼마나 방치되어 있는지에 놀랍니다. 물론 수도원, 시장, 문화유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년의 붕괴 속에 묻혀 있습니다. 키시너우는 과거의 짐을 짊어진 채 아직 제대로 된 재시작을 기다리는 도시입니다. 9. 루안다, 앙골라, 극단적인 도시 불균형. 루안다는 콘크리트 속의 역설입니다.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이면서도 시각적으로는 가장 보기 좋지 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앙골라의 내전이 끝난 후 석유 수익의 급증은 빠른 도시 개발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계획 대신 도시 전체는 무질서하고 균형 없이 확장되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현대적인 유리고층 건물 옆에 무너져가는 식민지 시대의 집이나 붐비는 빈민가가 함께 공존합니다. 고급 건물 옆에는 주석과 버려진 목재로 급히 지어진 임시 거주지가 있습니다. 도시 구조에는 흐름이나 논리가 없으며 돈과 권력에 의해 무작위로 성장한 흔적만 있습니다.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막히고 전기와 수도는 불안정하며 가난한 지역에서는 위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균형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명확합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블록이 대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쪽 구석에 집중된 부, 다른 쪽에서는 드러난 빈곤. 많은 현지인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높은 생활비는 삶의 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안 산책로는 반짝이고 현대적이지만 몇 블록만 벗어나면 깨끗한 물이나 작동하는 배수 시스템조차 없는 곳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루안다는 계획보다 빠르게 발전했을 때, 그리고 소수만이 국가의 부를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시앱드 테구시갈파, 온두라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수도. 테구시갈파는 원래 아름다울 수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계곡에 자리한 이 도시는 많은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 이점을 살리는 대신 이 도시는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들과 방치된 인프라로 덮였습니다. 건물들은 가파른 산비탈에 구조적 계획 없이 지어졌고 멀리서 보면 도시 전체가 그냥 지형 위에 흩뿌려진 듯한 인상입니다. 집들은 서로 겹치듯 세워졌고 회색과 베이지색으로 바랜 외벽이 지배적입니다.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자주 파손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거의 없으며 배수시설은 부족해 우기 때마다 자주 홍수가 나고 많은 이들이 집을 잃습니다. 도심에는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가 있으며 철문은 녹슬어 있습니다. 국가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태구시갈파는 활기차고 정돈된 중심지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범죄도 주요한 문제입니다. 현지인들은 어둠이 내리면 외출을 삼가라고 경고하곤 합니다. 공공서비스는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통은 신뢰할 수 없으며 많은 지역에서 정전과 단수는 일상입니다. 이 도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희망과 어려움 사이에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 태구시갈패는 여전히 생명력과 공동체 정신이 있지만 그 외관은 오랜 방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완전한 수도로 성장하지 못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도시들 중 어떤 곳이 놀라웠나요? 아니면 우리가 빠뜨린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도시의 덜 화려한 면모를 함께 여행하는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모든 곳이 사진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